금다육이 키우는 금키. 다육이 친구들 안녕. 금다육이 키우는 금키입니다. 자, 오늘은 금다육이 가격이 막 천차만별이잖아요. 금다육의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과연 뭘까? 과연 이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제가 대략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초보라서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가격이 결정되는구나. 아마 제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 대충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전화기를 구매할 때 전화기 가격이라는 게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되죠. 어떤 브랜드냐, 기종이 무엇이냐, 언제 출시가 되었냐, 용량이 어느 정도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다육의 가격을 결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고려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은 역시나 브랜드죠. 종입니다. 종. 예를 들자면 이 아이는 금다육 중에 가장 많은 종이에요. 흔한 종, 마리아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갖고 있는 다육이 중에 가장 비싼 아이예요. 몰게인이라는 종이에요. 종의 차이가 일단은 값을 결정을 합니다. 아마도 비싼 아이들은 번식이 쉽지 않아서 수요만큼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비싼 거겠죠. 몰게인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일반 마리아보다는 이 보온진 마리아가 조금 더 값이 나가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안동 먼디라는 아이인데 아직 금이 확실히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 약간 희끗희끗하죠? 안동 먼디 금. 무지도 얘도 상당히 가격이 좀 있는 아이예요. 스타보스 이런 친구들은 많이 비싼 친구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플라멩고 금은 스타보스 금이랑 생긴 게 이렇게 보시면 조금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이 플라멩고 금이 스타보스 금보다는 훨씬 값이 나가는 아이입니다. 다육이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고요. 일단 같은 종류일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다육이는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크면 물론 가격이 높아져요. 식물이라서 이게 성장하는 아이고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가 크면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육이 판매 영상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입니다. 자. 귀여운 10cm 자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다육이계에서는 10cm가 되면 굉장히 대품에 속해요. 얘도 지금 자를 넘어서죠? 그럼 이 아이는 굉장히 대품인 거예요. 이 아이는 어마어마하죠? 이 아이 얼마인지 한번 재볼까요? 이 아이는 제가 20cm 자로 한번 재볼게요. 보통 잴 때는 그냥 가로 제일 끝에서 끝까지 가장 긴 길을 재면 돼요. 이 아이는 뭐 거의 16.5 정도 나오네요. 보통 다육이는 한 8cm 정도 되면 중형 이상, 10cm 넘어가면 대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마리아라도 요만한 마리아랑 요만한 마리아랑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수형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도 얼굴이 비대칭이고 대칭이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식물도 대칭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아이 보시면 이 아이는 이제 중투 마리아라고 해서 가운데 하얀색 선으로 이렇게 일자 라인이 그려져 있는 애들을 중투 마리아라고 하는데 중투금이라고 하는데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나눠서 보시면 엄청 왼쪽 오른쪽이 균형이 잘 잡혀 있죠. 이런 애들을 금다육 사장님들이 반듯하게 생겼다, 수영이 예쁘다, 고르다,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수영이 반듯하지 않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냐 하면 제가 반듯한 아이들을 많이 골라와가지고 내 멋대로 생긴 아이들아 어디 있니? 이 친구 볼까요? 자, 이 친구 보시면 이 친구 자기 멋대로 생겼죠? 뭐 중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칭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생긴 아이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7개 이렇게 7개를 세트로 굉장히 저렴하게 제가 구매를 했던 거예요. 금이 좋아서 세트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셨기 때문에 구매를 한 거고, 대품에 수영이 예쁘게 갖춰진 아이들보다는 가격이 조금 떨어지지만 이렇게 모아서 가득한 마음으로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는 거죠. 금다육이 키우는 금키. 얘는 레오파드 금인데 얘도 정말 동그랗게 수영이 너무 예쁘죠? 잎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환엽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둥근 잎을요. 이렇게 좀 얄쌍한 잎, 이런 건 이제 새엽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환엽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환엽, 새엽은 이제 종류의 차이지 이게 뭐
나쁘고 좋고의 차이는 아닌데, 만약에 같은 환엽이라고 해도 조금 더 고급진 아이들은 이게 입성이 조금 더 통통하고 엄청 동그랗게 주걱처럼 뭔가 잘 떠질 스푼같이 예쁘게 이렇게 생겼어요. 입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입이 짱짱하고 통통하게 잘 있는지 이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금과 녹이에요. 금이라고 하는 건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엽록소의 변화로 이 녹빛이 아니라 이렇게 하얀색 빛깔이 든 거를 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 가장자리에 고르게 하얀색이 분포된 거를 복륜금이라고 불러요. 마리아를 지금 보시면 모든 입장에 골고루 이렇게 복륜이 들었잖아요. 이런 게 가장 최상급이라고 하죠. 금이 최상급으로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도 복륜금이 아주 최상급으로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보시면 이 아이는 복륜이 여기 이렇게 들었는데 이쪽에 보면 이렇게 여기는 하얀색이 많아요. 이런 거는 금이 강하다라고 해요. 여긴 금이 강하고 이쪽 부분은 이제 좀 녹이 강하죠. 여기도 좀 녹이 강하고요. 여기도 이쪽은 금이 좀 강하고 여기는 이제 복륜이 잘 들었는데 이쪽은 이제 금이 강한 느낌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아이들은 정말 여기는 완전 녹이 있는 입장. 그러니까 금이 안 들은 입장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복륜이 고르게 든 아이들보다는 조금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할 게 뿌리가 짱짱하게 잘 있느냐. 엑스플랜트라고 굉장히 많은 식물 판매하는 업체들이 모여있는 아주 큰 식물 판매 어플이 있어요. 엑스플랜트. 거기에 보시면 많은 상품들이 올라오는데 가끔 뿌리무라고 해서 뿌리가 없는 아이들이 올라옵니다. 뿌리가 없는 걸 판다고?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번식하려고 저도 이거를 적심한 거예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딴 거예요. 머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딴 거거든요. 이게 제 머리가 아닌가? 이게 제 머리인가? 아, 이게 제 머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실뿌리가 나기 시작했죠. 거의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렸어요. 이렇게 머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건조를 시켜놓으면 이제 실뿌리가 나면 이걸 다시 심으면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의 개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또 여기 보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뽀글뽀글 하나, 둘, 세 개가 올라오고 있죠. 이게 원래 한 개였는데 이게 나름대로 하나의 개체가 되고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가 더 올라왔으니까 이게 이제 네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육이를 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자라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뿌리 없는 상태에서 판매로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의 경우는 이거를 이제 좋은 환경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 심기까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아이들은 저렴한 값에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뿌리가 잘 활착해서 자라고 있느냐도 금다육이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근데 애들마다 달라요. 얘도 같은 날 얼굴을 제 적심을 한 아이인데 얘는 아직도 뿌리가 전혀 안 내렸어요. 저 아이는 녹이 훨씬 강했잖아요. 얘는 금이 좀 들어있고, 그래서 녹이 강한 아이들이 확실히 건강하고 좀 성장 속도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도 곧 뿌리를 내리겠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이렇게 얼굴을 적심한 뒷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엉덩이라고 불러요. 엉덩이 보여드릴게요 하고 이제 사장님들이 적심한 얼굴 뒷부분을 깨끗하게 잘 잘라줬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보셔야 할 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있느냐예요. 저 너무 속상한 게 여기 이제 이사를 하면서 마리아를 많이 좀 상처를 냈어요. 너무 짐이 많고 막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 다육이들은 손톱이라고 하거든요. 이 끝부분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죠. 뾰족하게. 이거 손톱이라고 하는데 손톱 부분이 잘 살아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끝부분을 제가 많이 다쳤습니다. 이런 부분 다친 부분이 있는지 중요하고, 여기 보면 이제 고온진 마리아가 금이 좀 강하게 드는 품종이에요. 그리고 다른 마리아들과 다르게 얘는 좀 이제 노란색 금이 드는 아이라서 좀 빛에 약해서 잘 타는데, 그러면 여기 한 자국이 있죠? 이렇게 상처가 나 있으면 조금 아이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죠.
여기도 상처가 있고 여기도 상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사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상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그런 부분은 미리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층수예요. 층수라는 거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말고 옆에서 봤을 때 얘가 몇 단으로 이루어져 있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아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층이 있잖아요. 이 층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얼굴 적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적심을 할 때 보통 아래에서 하나, 두 단 정도를 남기고 적심을 하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초보자들의 경우는 적심을 하다가 막 쓸려서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자구가 잘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잎을 띄어내야 돼요. 좀 불안하기 때문에 한 3층 정도까지 남기고 적심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층수가 넉넉한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미 층수가 많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 속잎장이 바글바글바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잎이 많이 나와서 층수가 많아질 것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건강하고 좋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층수가 또 중요하게 다육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 말씀을 드렸을까요? 금다육이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종류, 크기, 녹과 금, 그다음에 수형, 잎성, 또 층수, 뿌리의 유무, 상처, 손톱, 건강함 등이 금다육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제가 갖고 있는 다육이들 특징들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이 아이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아지들이 신나게 짖으며 뛰어놀고 있는 골든다육 키핑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금키네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